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이맘때면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굴 찾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겨울철 별미로 꼽히는 음식이지만 양식 과정에서 발생하는 굴 껍데기는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정조치를 받고도 상당한 양의 굴 껍데기를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바닷가 옆 공터에 하얗게 무엇인가 쌓여 있습니다. 경남 통영 등에서 들여온 굴 껍데기입니다. 지난 12월 고흥군 풍양면 인근 곳곳에서 굴 껍데기가 무더기 발견됐습니다. 당시 200톤가량의 굴 껍데기가 불법으로 방치돼 있었는데 지금은 치워진 상태입니다. 수년째 쌓인 굴 껍데기가 산을 뒤덮어버린 곳도 있습니다. 여수시 묘도에 위치한 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업체. 굴 껍데기를 석회 가루로 만들어 제철소 등에 납품해 오던 곳입니다. 2022년에는 굴 껍데기를 적정 보관시설 없이 쌓아놔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후 여수시가 수차례 산지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지만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방치된 굴 껍데기 양만 9만 톤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업체는 이를 고스란히 남겨두고 지난해 아예 폐업했습니다. 개선되고 있죠. 원상복구 명령에 따라서 지금 이행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굴 껍데기 양은 29만 톤. 이 중 11만 톤만 재활용될 뿐 절반 이상이 처리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순천시 도래동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1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20, 30대 청년으로 아직 피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어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환한 거실과 말끔한 주방, 오래된 아파트지만 깔끔히 수리된 집 내부를 보고 2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달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주인이 다른 임차인 수십 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목돈과 대출로 마련한 전세금 6천여만 원을 떼일까 걱정입니다. 제가 상환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면 이제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이걸 제가 어떻게 돈을 주고 사는지 목돈도 없는데 좀 답답한 마음입니다. 계약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한 임차인은 이사 계획을 접어야 할 판입니다. 계약 해지하겠다고 집주인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이번 초부터 연락이 안 닿았고 총 7,300만 원의 그 전세금이 묶여있고요. 해당 집주인은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 보증금으로 집을 사들이는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벌였습니다. 사들인 아파트는 140여 채, 전세금은 1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돌려막기로 전세금을 반환하다가 자금 여력에 한계가 왔고 이를 받지 못한 일부 임차인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직 계약 만기가 다가오지 않아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다른 아파트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깡통 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피해 규모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모임을 하고 있다, 서로 앞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아파트 단지 또 원룸촌 이쪽에서도 계속 연락이 오고 있고요. 경찰은 공인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40대 임대사업자와 공인중개사, 인테리어업자 등 4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했고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 심사 결과가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발표됩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 총선 후보자들은 지난 2일 면접을 모두 마친 가운데 광주는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서구를 제외한 7개 선거구에서 컷오프 대상자가 가려집니다.
한편 전남은 일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발표가 다소 늦어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관위는 오늘 1차 경선 지역 후보자들을 발표한 뒤 오는 19일부터 사흘 동안 경선 투표를 실시하고 오는 21일 경선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수와 순천을 묶어 가불병 3개 선거구로 나누는 선거구 조정안을 두고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수울 권오봉 예비후보는 여수와 순천을 3개 선거구로 나누는 것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조정안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유권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자 선거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 후보는 시민들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선거구 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수는 2개의 선거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으로 촉발된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과 김승남 국회의원의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김승남 의원이 자신에게 충성하지 않고 줄을 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 보복을 이어오고 김 의원을 규탄한 청년 당원들에게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겁박했다며 윤리감찰단에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로 책임자를 문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승남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김보미 의장이 언급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강진군 의회에서 발생한 갈등을 지역위원장에게 전가하려는 의도와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명명백백하게 가려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청년 고용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광주와 전남은 유독 정체돼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떠나가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그나마 남은 청년들도 10명 중에 4명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허연주 기자입니다. 목포에서 나고 자라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한정미 씨. 졸업한 지 1년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취업 공부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전공을 살려 영상업계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역에는 이렇다 할 직장도 교육기관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남에는 굉장히 손에 꼽을 만큼 없거든요. 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하려면 서울이나 대도시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한 씨처럼 지역에서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많은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남을 떠난 15세에서 29세 청년은 53,206명. 전남의 전체 인구에서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14%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서울 18.3%에 비하면 턱없이 낮습니다. 그나마 남은 청년들 중에도 경제활동하는 인구는 98,600명으로 전체 10명 중 4명만 일을 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청년 고용률 하락은 지역 내 인구, 취업자의 고령화 심화와 맞물려 지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이 부족하고 또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가운데 지역 경제가 생기를 잃어가기 때문에 낮은 청년 고용률의 원인으로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 낮은 수준의 정주 여건, 열악한 고용 환경 등이 꼽혔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낮은 청년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로 앞으로가 더 걱정인 전남. 청년 고용 부진 원인 보고서를 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와 목포본부는 지역 특화 산업의 강화를 비롯해 중소기업 노동 여건 개선, 장기적으로는 신산업 분야 기업 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허연주입니다. 설 명절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만만치 않은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부담되실 겁니다. 지자체에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이면서도 지역 농산물 판매나 지역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나주시 산하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평일 오전이지만 매장 안은 북적입니다. 유통 단계를 없애 시세보다 10%가량 가격이 저렴한 데다 명절 맞이 할인 상품도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도 찾아옵니다. 저희는 지금 강주에서 지금 계속 일이 오는데요. 할인도 많이 해주는 편이죠. 지역 상가에서 쓴 비용 일부를
지역 화폐로 돌려주는 설명절 단기 정책도 있습니다. 식당이나 옷가게 등 나주 원도심 상가 140여 곳에서 5만 원 이상 쓰면 금액의 20%를 지역 화폐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시민들은 지갑을 채워 설 장보기에 돈을 더 쓸 수 있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나주 시민들도 그렇고 또 원도심 상점과 상인들도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 상권이 쇠퇴해 가는 시점에 있어서 가장 지금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이외에 지자체 온라인 장터를 통한 명절 할인 행사도 한창입니다. 화순군의 화순팜은 25만 원까지 20% 할인 가능하고 100만 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이 추가됩니다. 보성군 보성몰에서는 1,100여 개 전체 품목 20% 할인과 무료 배송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매년 시행하는 정책도 있지만 특히 체감 물가가 높은 요즘 이를 통해 지역민들의 부담은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순천만 흑두루미 월동 개체수가 역대 최대치를 넘어섰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8일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가 월동을 위해 순천만에 첫 도래한 이후 지난달 31일 기준 7,230여 마리가 월동 중인 것으로 관찰돼 전년 동기 대비 56%가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월동 개체수를 갱신했습니다. 시는 또 순천만에 도래하는 두루미의 종류도 흑두루미와 함께 재두루미, 검은목 두루미 등 모두 4종으로 늘어나면서 종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순천시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합니다. 순천시는 최근 광주과학기술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AI 인재 양성을 위해 오는 3월부터 순천문화건강센터에서 기업과 학계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도 AI 특강을 개최해 지역 인재 양성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구흥군이 해양수산부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에 도내에서 가장 많은 22명이 선정돼 어업 경영비와 가계자금 2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40세 미만 어업 경영 3년 이하인 청년들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청년 인구 유입을 통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모집에 들어가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22명이 선발됐습니다. 구흥군은 이 사업이 청년들의 어촌 정착과 어촌 활성화는 물론 2030 구흥 인구 10만 달성을 위한 인구 정책 추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